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전과 연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참 잘 되는데 또 기대를 갖고 코스에 나가면 그 기대와 다르게 스코어가 너무 좋지 않고 결과가 나빠서 당황해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연습장과 실전에서 차이를 줄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신적인 이유가 있고 또 기술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웃 오브 바운드도 있고 페널티 에리어도 있고 벙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은 그런 압박감이 있죠. 그럼 중압감 속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편안하게 샷을 할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어택 앵글입니다. 이 클럽의 입사각이에요. 연습을 할 때와 코스에 나가서의 이 어택 앵글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런 매트에서 샷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가볍게 샷을 몇 개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은 저기 옆에 앉아 있는 정재현 프로나 유가영 프로는 분명히 소리만 들어도 저 샷이 정타가 났는지 아니면 타핑이 났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몇 개 쳐볼게요. 오. 지금은 어땠을까요? 정타가 났을까요? 제 눈과 제 귀에는 다 정타거든요. 네.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런데 실제로 프로 선수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저희끼리 하는 얘기 중에 그루브 하나 아래 맞았다, 그루브 한 위에 맞았다, 그 정도로 딱 정타와 그렇지 않은 샷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이 특히 지면에 놓고 플레이하는 두 번째 샷, 아이언샷이나 우드샷 같은 경우에는 어택 앵글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골퍼들이 아이언샷을 할 때는 찍어 쳐라 그런 얘기를 하죠. 다운 블로로 공을 찍어서 디보트를 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는 어떻게 칠까요, 다들? 분명히 아까하고는 약간 소리가 다른 네. 그런 좀 더 묵직한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찍어친다는 표현이 과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을 좀 눌러 쳐줘야 되고 그래서 디보트가 파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소리 들려드릴게요. 오, 묵직한데요? 그렇죠. 이런 네. 소리와 약간 걷어치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네. 분명히 차이가 나죠. 다운블로로 쳐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운블로로 쳐야 될까요? 왜 아이언은 다운블로로 쳐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이 골프공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46g이 조금 안 됩니다. 거의 46g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 자체를 이렇게 바닥에 올려놨을 때 만약에 이 공이 천연 잔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무게 때문에 공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장에 놓였을 때는 연습장 매트의 공은 매트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잔디보다는 더 내구성을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공이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샷을 할 때 정말 이 정도로 타핑을 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걷어치면은 다 어느 정도의 컨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골퍼분들이 코스에서 플레이를 하실 때 페어웨이보다 러프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네, 이렇게 타이트한 라이가 싫어서 차라리 나는 그냥 러프에서 치는 게 더 좋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양잔디 코스 가면 나는 더 스코어가 안 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맞아 나야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어택 앵글이 그만큼 충분히 내려가면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남자 선수들의 7번 아이언 기준은 한 4도 정도 클럽이 공을 맞을 때 내려가는 느낌으로 맞고요. 여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한 마이너스 2도가 조금 더 됩니다.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그래서 일반 남자 골퍼분들도 한 마이너스 2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럼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은 오른팔에 있습니다. 스윙을 하면서 오늘 제가 오른팔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팔을 좀 더 펴준다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스윙하시면 훨씬 더
임팩트 때 클럽이 밑을 파고 들어가는 효과가 납니다. 물론 오른팔 피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스윙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차이가 정말 큽니다. 네. 머리로 인지를 하고 계속 연습을 하면은 점점 나도 모르게 팔이 펴지면서 어택 앵글이 완성이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공만 잘 맞추려다 보면은 스윙의 발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팔을 펴라. 그러면 이 피고 오른팔을 폈을 때와 안 폈을 때의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윙은 오른팔을 핀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른팔에서 폈을 때와 왼팔이 폈을 때의 그 차이점을 잘 보시면은 제가 같은 기울기, 제 등각도가 똑같다는 이 전제 하에 클럽 샤프트가 오른팔에 수평이 돼서 쭉 일자로 뻗어졌을 때 클럽 헤드 위치와 똑같은 상황에서 왼팔에 샤프트가 수평이 돼서 맞췄을 때 클럽 헤드의 위치가 같나요? 이 위치와 이 위치와 달라요. 네, 분명히 좀- 다르죠. 네. 네. 오른팔에 맞춰서 샤프트가 수평이 됐을 때 클럽 헤드가 훨씬 더 앞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왼팔에 맞춰서 일자가 됐을 경우에는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구간이 짧아지죠. 네, 많은 분들이 네. 왼팔을 피려고 많이 맞아요.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스윙을 할 때는 왼팔이 리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얘기는 맞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왼팔이 리드를 하는 건 맞습니다. 회전을 했다가 저희 타겟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 당연히 왼팔이 리드를 하지만은 오른팔은 그럼 안 쓰나요? 오른팔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팔을 핀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클럽의 헤드가 이동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 클럽의 최저점, 로우 포인트라고 하죠. 로우 포인트가 공보다 앞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만약 왼팔이 리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왼팔을 쫙 펴버리시면은 클럽이 움직이는 구간도 짧아지고 또 하나 몸이 회전을 하면은 클럽 헤드가 지면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운으로 내려가면서 공이 맞을까요? 그렇지 아니요. 않습니다. 올라오면서 맞으니까 타핑이 나겠죠.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코스에 나가면은 연습장에서 잘 맞던 아이언샷이 갑자기 굴러가는 샷이 나오고 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샷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왼팔에 직선이 돼서 돌기 시작하면은 클럽 헤드가 지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몇 번만 이렇게 타핑을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맞히러 가죠 이제 그때부터 네. 공 쪽으로 아,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궤도도 바뀌고 컨택도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오른팔을 뻗기 시작하면은 더 팔이 늘어나는 더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구간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연 그러면 이 오른팔이 펴졌을 때 왼팔은 뭐 하고 있을까요? 왼팔은 자연스럽게 접히겠죠. 오히려 왼팔이 또 접혀야 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야 올바른 스윙 궤도가 나오면서 클럽 헤드가 닫히는 효과까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깎이는 샷이 나올까요? 클럽 헤드가 넘어가면서 맞으면 더 강력한 임팩트가 나고 또 속도까지 증가합니다. 이 원심력의 원리에 의해서 클럽 헤드 바깥쪽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서 팔꿈치를 접혀주는 거죠. 오른팔이 펴지면 동시에 왼쪽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결국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지거나 뭐 치큐닝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안 좋은 동작들도 같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네, 필드에서 맞는 거는 정타에 맞는 것 같은데 왜 그 프로들처럼 그 디보트 이쁘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 약간 좀 오른팔 이렇게 피는 거 한번 해보시면 디보트도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을 하실 때 한 팔로 좀 더 클럽을 땅에다 떨어뜨리면서 팔을 펴준다는 느낌도 괜찮고요. 그리고 디보트를 억지로 팔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막 디보트가 내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찍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컨택이 나더라도 로프트가 감소가 돼서 탄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루브 한두 개 위에만 맞으면은 방향은 괜찮지만 거리에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의도적으로 디봇을 파려고 하기보다는 오른팔로 뻗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디봇을 만들 수가 있고 자연스러운 스윙에서 디봇이 나오는 거지 억지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찍는 분들이 실전에 가면은 잘 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윙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가서 약간 이렇게 끊어치는데 공은 잘 보낸 분들. 네, 감각적으로 그렇죠. 치시는 그래서 분들이요. 실전에서는 잘 치고 또 스윙을 보면 약간 이상한데 스코어는 좋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연습장에서는 정말 좋은 스윙을 구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스코어가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오른팔을 핀다는 느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 그런 백스윙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팔이 리드가 돼야 된다는 분들은 그래 알았어. 다운스윙 때 오른팔을 피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럼 백스윙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은 백스윙 때도 오른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립을 잡는 걸 가장 먼저 배우죠. 왼손 그립을 잡고 오른손 그립을 잡고 그럼 그 다음에 뭘 배우나요? 당연히 백스윙이겠죠. 네. 백스윙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뭘까요? 이나연 MC는 가장 첫 번째로 배운 게 뭐였어요? 일단 왼팔을 붙이는 거요. 왼팔과 음. 오른팔은 접어서 귀 옆으로. 그렇죠. 펴라. 우리나라 골프 레슨의 국룰이죠. 네. 왼팔을 펴라. 네. 왼팔을 피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또 뭐라 그러죠? 굽혀라. 그렇죠. 오른팔 팔꿈치는 몸에 붙여라.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동작을 그대로 시연을 하면은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백스윙을 이만큼만 올려도 너무 몸이 불편해요. 정상적인 스윙을 할 수 없습니다. 왼팔을 폈는데 너무 불편한데 그럼 이렇게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될까요? 왼팔을 피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셨나요? 왜 왼팔을 아크를 피라고 배울까요? 크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정재현 프로가 얘기했던 아크를 넓히는 방법. 넓히기 위해서 또 하나는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 효과. 이 스윙을 왼팔을 핌으로써 어깨와 그다음에 코킹으로 인한 손목으로 생기는 이 팽팽함이죠. 그런데 방금 이런 느낌에서 아크가 넓어 보이나요? 좁아 보이네요. 그렇죠. 왼팔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아크는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전혀 넓질 않아요. 팔꿈치는 오른쪽에 붙여서 이렇게 두면은 실제로는 아크가 넓어지질 않습니다. 왼팔은 펴도 되고요. 안 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인에 돼서 골프를 시작한 분들이 왼팔을 피려다 보면은 방금 저같이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작 충분히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이 되는데 방해가 되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네, 뻣뻣해 보여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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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많은 일반 골퍼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몸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스윙을 하면 저는 아마 30분도 못 칠 겁니다. 네. 이 왼팔은 자연스럽게 관절이 꺾여도 괜찮으니까 살짝 꺾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말 아크를 넓히고 싶으면은 오른팔이 펴져야 됩니다. 오른팔이 백스윙을 올리는 과정에서 몸에서 넓게 있다. 더 펴진다고 해야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아크가 커지지. 여기서 왼팔을 펴고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 실제로 원의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치와 이 위치죠. 그래서 올라갈 때 넓게 스윙, 그 다음에 더 오른팔을 더 쭉 뻗어주는 겁니다. 좀 테이크백을 충분히 네.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테이크백이잖아요. 그럼 백으로 멀리 가려면은 오른팔이 넓게 간다고 생각을 해야 왼팔도 더 몸에서 멀어져서 스윙의 아크도 넓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넓게 가줘야지만 다운스윙 때 훨씬 팽팽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왼팔을 폈을 때 이 팽팽함과 오른팔을 폈을 때 팽팽함의 차이점을 알아보려면은 제가 이 밴드로 한번 시연을 해볼 텐데요. 잠시만요. 제가 시합을 할 때 저는 오른팔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려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 했었는데 네. 굳이 여기에 너무 집중을 안 해도 됐었던 거네요. 그렇죠. 골프 스윙은 어떻게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내려오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잘 내려오기 위해서 좋은 백스윙을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정도 길이의 고무밴드를 들고 있으면은 백스윙 시
백스윙 할 때 오른팔을 쭉 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네요. 고무줄이 늘어나죠. 네. 그러면서 회전을 끝까지 할 때 팔을 쭉 핀다는 느낌을 하면 고무줄의 텐션은 굉장히 팽팽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팔꿈치를 몸쪽에 가깝게 두는 순간 고무줄의 텐션은 줄어들죠. 그래서 더 팽팽하게 스윙을 더 넓게 두고요. 다운 스윙을 할 때 몸에 더 붙여야 될까요? 회전하면서 몸에 붙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텐션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쭉 펼쳐주시고요. 내려갈 때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몸이 회전을 하는데 그러면 몸이 회전을 하면은 제 오른손 팔이 몸 쪽으로 붙어 들어오면서 약간 짧아지는 효과도 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쭉 피는 느낌인 거죠. 느슨했다가 늘렸다가 그대로 늘린 상태에서 회전. 네, 훨씬 더 아크가 시원시원해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왼팔을 피고 오른팔이 몸에 붙으면은 고무줄의 텐션이 느슨해지고요. 네. 이 상태에서 쭉 핀다고 하면은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면 훨씬 더 팽팽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재훈 프로가 탑에서 팔꿈치가 조금 벌어진다. 이 벌어지는 동작을 고쳐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PGA 투어 같은 경우에는 매튜 울프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거의 여기까지 네, 벌어지죠. 맞아요. 근데 이 동작을 지금은 예전에는 잘못됐다고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 프로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공을 던지는 동작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팔을 이렇게 뒤로 접히면서 몸에다 갖다 붙이는 선수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회전을 하면서 팔꿈치가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고 몸이 열리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자세가 좀 나오시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넓히고 회전하면서 끌고 들어오면 그만큼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클럽으로 바꿔볼게요. 야구 그 투수의 자세와 골프 네. 스윙의 자세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사실 모든 스포츠는 결국 사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쓰느냐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테니스를 배우면 골프를 하지 말아라. 네. 골프를 네, 치면 맞아요. 테니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테니스의 포핸드 자세도 잘 보시면은 똑같이 하체가 열리면서 끌려 들어오면서 더 이런 식으로 오른팔을 스윙을 더 휘둘러 주죠. 네. 야구도 예전에는 타격을 할 때 공을 내려 찍으라고 그렇게 배웠지만은 지금은 거의 휘두르는 느낌으로. 그럼 왜 예전과 지금의 이론이 바뀌었을까요? 결국은 골프는 물리입니다. 물리. 공의 회전수 때문이죠. 테니스의 동작도 사실 골프의 풀스윙 동작과 매우 흡사하고요. 야구의 타격 자세도 하체가 열리면서 끌려 들어오는 동작은 골프와 너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몇 개만 쳐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올릴 때 넓게 가서 조금 더 길게 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른팔을 더 넓게 둔다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서 팔로우 스윙 때 더 훨씬 더 오른팔을 더 펴준다는 느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머리입니다. 내 몸의 축이 제대로 유지가 됐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나가면서 팔을 같이 뻗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사라지겠죠. 공과 나와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팔을 뻗는 순간 공이 찍히겠죠.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이 치면서 오른팔을 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공하고 가까워지니까 본능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왼팔은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이버는 그럼 어떨까요? 아이언에 비해서 드라이버는 과연 그럼 오른팔을 뻗어야 될까요? 똑같이 뻗어야 됩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공 위치가 아이언보다는 왼쪽에 있어서 원을 쭉 그려놓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이 중앙 쪽에 있으니까 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버는 왼발 쪽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서 오른팔을 뻗어주면은 어택 앵글이 더 업으로 맞는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굳이 공 쪽으로 다가가면서 찍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딸려 나가는 동작보다는 딱 축을 잡아놓고 오른팔을 더 뻗는다는 느낌. 그리고 클럽 헤드가 멀리 있는 느낌을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잡아 빼는 분들은 그래도 드라이버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티를 엄청 높게 꼽습니다. 롱티. 롱티 중에서도 긴 롱티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롱티를 사용하냐? 이런 식으로 걷어 올려도 드라이버는 많이 떠 있으면은 떠 있는 공을 잡아 빼면서 짧은 팔로우 스윙으로도 공을 맞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은 난 잘 안 맞는데 그래도 드라이버 나가면 잘 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어쩌면 잡아 빼는 동작이 있으니까 연습을 하실 때 특히 연습장에서 더 확실하게 오른팔을 펴주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가슴이 너무 빨리 쫓아나가지 않게끔 더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에서 더 팔을 펴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일반 골퍼분들을 레슨을 하다 보면은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저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골프를 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타수를 줄이는 골프를 칠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다면은 요새 일반 골퍼분들은 나는 스코어하고 상관없이 정말 프로같이 멋진 스윙, 올라가서 샬로잉 붙여서 지면 발력 차면서 이런 모양을 더 추구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네. 또 18홀 내내 공은 잘 안 맞아도 딱 한 번만 장타가 나면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전용, 실전에서 통하는 스윙 위주로 많이 연습을 했고 또 골퍼분들한테 그런 골프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더 간단하고 반복하기 쉬운 그런 레슨을 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오른팔을 뻗어라입니다. 네, 오른팔을 뻗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뻗으면은 훨씬 더 강한 다운블로의 스윙이 나오면서 디보트가 파이는 그런 스윙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스윙 한번 보여주세요. 네. 더 클럽 헤드가 멀리 가기 때문에 클럽의 로우 포인트가 공보다 앞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공을 맞히고 나서 땅을 파는 효과가 생기고요. 공이 가라앉아 있다고 그랬죠. 잔디 위에 아무리 좋은 라이에 있다 해도 공은 약간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공을 정확하게 꺼내려면 적어도 마이너스 굿샷. 2도 정도의 내려가는 다운블로 스윙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오른팔을 뻗어라. 백스윙 때도 몸에서 멀리 내려가면서도 몸에서 멀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 확실히 연습장과 코스에서의 차이점,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을 코스에 나가서 분명히 어느 정도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